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 구분자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자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한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반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빼놓지 말고. 자, 구분자 설정이 뭐냐면 우선 한스가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자,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죠? 요거를 문제은행에 집어넣는 거죠. 문제별로 각각. 어떻게 집어넣냐?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각 문제마다 음, 구분자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같으면 1번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번 문제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질문이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1번 예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2번 예문이고 3번, 4번, 5번 예문이고 보기가 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보기다. 지문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문 제목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또 지문 내용이고 또 문제 설명할 게 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 문제의 설명 부분이다 라는 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 통째로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구분자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 구분자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로 되어 있죠. 별표로.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1번 문제는 번호는 지우고요. 별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1번 문제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죠? 2번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별표.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2번 문제. 이렇게 각 문제마다 처음과 끝을 별표로 묶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 구분자죠. 문제. 별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 정보 구분자는 i로 되어 있어요. i. 자, 문제 정보 볼게요. 별표 다음이죠. 문제 구분자 다음에 쓰시면 돼요. 자, 가로, 중가로죠. 중가로에 i 두 번 써주는 거죠. 시작, 시작, 끝. 별표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이 있죠. 그래서 문제 정보 구분자도 i로 시작하고 i로 끝나요. 그래서 이 i 사이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입력해 주냐면 자, 이 문제가 객관식 문제인지 주관식 문제인지 그리고 그 정답은 뭔지 그리고 몇 점짜리인지 배점을 입력해주고 또 만약에 지문이 포함된 문제인지 포함이 안 된 문제인지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그 지문에서 몇 번째에 포함되는 문제인지를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i 사이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관식일 경우에는 Z 영문자 대문자로 Z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Z. 또 객관식 문제일 경우에는 대문자 K. 자, 유형 그러니까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배점 몇 점짜리 문제인지 지문 구분자 지문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문제가 자 그거는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콜론. 자 볼게요. 문제 유형 다음에 콜론 배점이죠. 그 다음에 몇 점짜리나 이게 10점짜리 문제다 라고 가정하고 10 다음에 콜론 지문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정답이 안 들어갔죠. 정답 그죠? 정답을 써줘야 정답이 1번 2번인 것 같으면 2번 복사해서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다시 콜론해서 이건 배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이 포함된 건지
상관없는 거다. 콜론. 지문이 있다면 몇 번째 문제인지 그것도 상관없다. 0. 자, 이렇게 문제 정보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I,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문제 정보 구분자의 I죠. 그래서 I로 묶고 시작하고 끝내고 묶였죠. 그 안에다가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 값을 쓰는데, 콜론이죠. 콜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쓰냐면 순서가 첫 번째는 유형, 문제 유형이죠. 객관식은 대문자 K, 주관식은 대문자 Z. G라 그러나요? G, Z를 우리가 배울 때는 Z라고 배웠어요. 이걸 Z. 뭐 전격 Z 작전 해가지고 그런 드라마도 쓰잖아요. 요즘 애들은 G라고 읽더라고 이걸. 아무튼 Z인가 G인가 이거 이게 주관식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게 어떤 문제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콜론. 콜론이 뭐냐면 그 키보드 보면 영문자로 J, K, L 다음에 점 땡땡 두 개 찍힌 거 있잖아요. 그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걸 클릭해주면 찍히는 게 그냥 콜론이죠. 콜론. 이렇게 땡땡 위아래로 점 찍힌 거. 다음에 정답을 객관식 같으면 그 정답을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붙이면 되고 정답을 붙이면 되고,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같으면 주관식 정답을 쓰면 돼요. 여기다가 뭐 강감찬 장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관식 문제의 정답이 강감찬 장군이다 라는 거야. 이 문제에. 아시겠죠? 자, 객관식이죠. 이게 객관식이니까 K로 하고 정답은 3번으로 할게요. 치기. 자, 그래서 문제 유형, 정답, 배점, 이 문제가 몇 점짜리인지 배점, 그 다음에 그 지문, 그죠? 이 문제가 포함된 지문에 총 몇 문제가 그 지문에 연결된 문제인지. 이건 지문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0. 그리고 요거는 그 지문 중에서 만약에 그 지문에 포함된 문제일 경우에는 그 지문에서 몇 번째 포함되는 문제인지. 지문하고 상관없는 문제니까 이것도 0. 그래서 그 I로 되어 있는 문제 정보 구분자, 그죠? I 가로 열고 닫고, 이 I 안쪽에 쓰여진 문제 정보들,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정답은 뭔지 몇 점짜리 문제인지 지문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총 문제, 총 지문에 그 지문에 걸린 총 문제는 몇 문제인지 몇 번째 문제인지 이 문제는 그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볼까요? 지문 타이틀 구분자. 이거 설명 안 드렸죠? 문제 설명 구분자 볼까요? 자, 문제 설명 구분자는 이제 이 문제 포함되는 거니까 그 별표 문제 구분자죠. 별표 안쪽에다가 써야 되겠죠. 안쪽에다가 H로 돼 있었죠. 마찬가지로 H도 두 번 씁니다. 대문자 H입니다. 대문자 H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건 어떤 문제인지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문제를 학생이 테스트에 응시했을 때 답안지를 확인할 때 이 문제를 설명해주는 그 내용을 쓰면 돼요. 이 문제는 뭐가 어때서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글을 이 문제에 대한 설명글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는 설명글을 H, 그죠? H에 가로 중가로 열고 닫고 이 H로 하는 거죠. 구분을 문제 구분자 안쪽으로 써야 되죠. 이 문제에 관한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죠. 유형 배점 구분자는. 자, 지문 타이틀 구분자.
지문이 없죠.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지문이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문이 있는 게 문제가 기네.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것도 지문이죠? 여기서 부터 해서 이쪽 문제로 와서 쭉 끝까지. 자, 이런 이제 지문이 포함된 문제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번 아니라, 자, 이게 지문 제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니까 별표, 문제 구분자가 별표잖아요. 별표.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첫 번째, 이 지문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까지. 이거는 뭐냐, 알약. 자, 첫 번째 문제까지. 자, 45번이죠? 45번 여기까지 별표로 묶어요. 붙으면 아니라 별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지문이 포함된 문제 같으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지문하고 같이 묶어요. 별표로, 문제 구분자로. 아시겠죠? 해서 마찬가지죠? 문제 정보는 여기에다 넣어도 되고 여기에다 넣어도 되고, 문제 정보는 여기에다가, 문제 앞에다가 넣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예요.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 몇 번이 정답인지, 몇 점짜리인지, 중요한 거 나왔죠? 지문에 관련된 것들. 그죠? 총 몇 문제이냐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0, 여기는 이 지문에 포함된 게 45번부터 50번까지니까 45, 6, 7, 8, 9, 10, 6문제죠. 총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는 6문제다 이거예요. 6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문제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는 첫 번째 문제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JT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문 타이틀 구분자죠. 이게 지문 타이틀이잖아요, 이게. 그죠? 묶으면 되죠, 이걸로. JT로. 그럼 이게 지문 타이틀 인식을 해요, 얘가. 자, 지문 내용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지문 내용을 뭐로 하죠? 지문 내용이 JN이죠, JN. 복사해서 JN 붙이기. 여기부터 어디까지 끝나냐면 넘어가서